안녕하세요. 아들 둘맘 후맘입니다. 어느덧 6개월의 기나긴 집콕 생활이 끝나고 저희 아이들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개학이 아니라 온라인 개학입니다. 이미 한국이나 타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 이미 많이 온라인 개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또 학교 생활 도와주고 또 아니면 아이들 만 두고 직장이나 볼일보러 나가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관리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들, 생각들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우선 스케줄은요, 아침 8시 10분에 수업 시작돼서 한 3시 정도에 수업이 끝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거의 비슷한 스케줄이고, 중간에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어요. 계산해보면 7시간 정도 온전히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수업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주변에 말할 친구들도 없고 그냥 방에 우두커니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온라인 수업 참여해야 되는데 얼마나 심심하고 또 집중이 잘 안 되겠어요. 그냥 집이란 공간은 아이들에게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학교라는 공간이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장 해줘야 될 첫 번째 일은 제 생각에는 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게 학교화 시켜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집안 전체를 학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하고는 방 아니면 최소한 책상이라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변신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책상을 한번 봤더니 너무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만화책, 장난감, 평소에 가지고 놀던 그런 쓸데기 없는 물건들이 잔뜩 놓여 있는데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책상은 그냥 자기만의 공간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로 좀 변신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책상 정리를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 좀 싹 치우고 또 아이들이 수업이나 자기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캘린더, 또 시간표, 그리고 시계 이런 것들, 자기 다이어리 이렇게 4가지를 놔주면서 자기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신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그런 연필이라든지 필기도구가 좀 깔끔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좀 어두컴컴한 것 같아서 전등도 바꿔주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의자도 조금 편안한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를 바꾸기 힘드시다면 좀 편안한 쿠션이나 방석 같은 거 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책상이라도 아이들 조금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아이들 집중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8시에 수업 시작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게 해줄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아이들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방이 학교가 됐어요. 좀 집중하기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은 우리 평소에 어때요? 아이들 학교 걸어가잖아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엄마 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들어간다면 아이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졸릴 것 같아서 저는 좀 일찍 일어난 평소에 학교 가는 것보다 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10분에서 5분 정도 바깥에 공기도 쐬고 스트레칭도 하거나 운동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아이들 평소에 통학하는 시간이 생략되잖아요. 학교 가면서 주변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주변 환경도 관찰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시간 없이 움직이는 시간도 없이 잠자고 바로 아침 먹고 수업하면 너무 졸려요. 그러니까 눈 뜨고 세수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줄넘기도 좋고 집 바깥에 잠깐 5분 정도, 10분 정도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꼭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체조나 꼭 운동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 꼭 한 가지 엄마랑 혹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날 해야 할 일을 적어보는 다이어리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세상은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디지털 세계가 점점 빨라지면서 자기 어떤 공간으로 이동한다기보다 자기가 집에서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어떠한 그런 자기 관리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오늘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해야 될 운동, 해야 될 방과 후 활동들, 방과 후 공부들, 그리고 그날 무슨 내가 오늘 영어 과목, 체육 과목, 악기 과목 그런 걸 체크해보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쫙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보고 자기 전에 엄마랑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쉐어하는 거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꼭 적극 추천드리고, 사춘기 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엄마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고 권해주시면 아이들 꼭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도와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간섭하면 아이들 오히려 반항심 생기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엄마가 살짝살짝 도와주거나 가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해 드릴 것은 꼭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각자 상황에 맞는 운동 하나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게 좀 커리큘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집에 있는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운동 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밖에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도 없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밤에 자는 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굉장히 하루하루의 데일리 라이프가 편해졌어요. 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성장 과정, 스트레스 관리, 너무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온라인 수업할 때는 평소에 그냥 학교 가서 체육 시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전혀 생략되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쓰셔서 운동 하나 꼭 신경 써서 아이들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아이들 스케줄이나 상황에 맞춰서 운동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권해드리는 그런 아이디어, 방법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들과의 2가지 약속입니다. 아이들 이제 정말 엄마가 지켜볼 수 없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는 거 하루 관리 감독해 주는 선생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선생님처럼 같은 공간에 앉아서 했니 안 했니, 애들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불필요한 작업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생활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최소한 중학년 이상은 자기 관리 능력을 이제 정말 키워야 될 시간이고 앞으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질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과 딱 2가지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2가지 약속.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기입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무한정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떤 인터넷 바다에 아이들에게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관리하지 못하니까 뭐 수업 안 들어가고 옆에서 다른 SNS 할 수도 있고 네이버 들어갈 수도 있고 구글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랑 꼭 약속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절대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이거는 너와 그리고 선생님과 엄마와 3명 간의 그런 약속이다. 네가 수업하는 척하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엄마랑 선생님이 그걸 막을 순 없지만,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네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지금 해야 될 학생으로서의 그런 본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서 안 들어가야 되겠다는 충분한 대화, 그리고 아이들과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억지로 막 엄마가 검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약속해 주시고, 그렇지만 가끔 불시에 검사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불시에 검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침대를 치울 수 없잖아요. 아이들 방에서. 물론 거실에서 저도 아이들과 같이 저희 큰아이, 둘째아이 저렇게 놓고 수업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너무 방해가 돼요. 서로 잡담하게 되고 서로 상관하게 되고, 그거 정말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각자 방에서 각자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류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조금 책임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렇지만 침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절대 침대에서 수업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2가지 약속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짧은 아이디어고 생각이지만 많은 리서치와 또 아이들과 대화, 그리고 저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맘이었습니다.